어렵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14번이 이따가 내가 설명하면서 문제에서 준이랑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 괜히 꼬아서 해석할 필요 없이 하는데, 자 12번부터 가볼게요. 12번은 얘는 빠르게 풀어야 돼요. 빠르게. 왜냐면 이거거든. 12번 문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첫 번째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m이라고 하고 두 번째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fx라는 함수가 얘가 루트 x-m 더하기 n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니까, 뭐 무리함수 항상 특징은 시작점 잡으셔야죠. 그래서 시작점 잡아주시면 시작점의 좌표가 m, n이라고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 됐어? 그러면 잘 봐. 역함수와의 교점이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니까 우리가 y는 x를 한번 찍어보면, 이게 y는 x를 먼저 그리고 나서 비교해보는 게 좋거든. 얘를 이렇게 놓고 나서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m, n이라는 게 한 3, 하나 예시로 잡아서 해볼게요. 3,1이다 이렇게 잡혔다고 해봐. 3,1 됐니? 그럼 얘가 3,1이니까 여기 잡아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러면 역함수는 어디로 갈 거냐면 이쪽 반대편으로 가겠네? 그럼 반대편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만나지 않겠죠? 그지? 그러면은 이런 뜻이죠? 잘 봐. 여기를 m축이라고 잡고요. 얘를 n축이라고 잡는 거야. m과 n이라고 했으니까 x과 y값. 그랬을 때 한 개만 만나게끔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겠네. 그지? 이런 경우 안 돼. 또 이런 경우도 안 될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2라고 해봐. 그럼 2,2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됐니? 그럼 얘를 y는 x 대칭시키면, 뭐 대칭시킬 필요도 없죠. 여기서 교점이 하나 생기고 여기서 교점이 하나 생기니까 보라색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돼요. 그럼 두 개도 안 되죠. 우리가 하나에서만 만나는 거 원하는 거니까. 됐니? 그럼 이런 얘기네. 결국 요 시작하는 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얘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어야죠. 이해되네? 위쪽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1,4 정도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 한 역함수는 반드시 몇 개? 하나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 문제 정답은 어떻게 나오냐? 답은 전체가 주사위 2개니까 36개지. 그지? 그럼 그 36개 중에서 1,1, 2,2, 3,3, 4,4, 5,5, 6,6 쪽에 m과 n이 같을 때, 두 개가 서로 같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두 개가 만나니까 거기서 빼죠. 6개를 빼. 그런 다음에 이쪽에만 있어야 되잖아, 시작점이. 그러면 정확히 여기다가 그냥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보면 점이 36개가 생기는 거거든? 점이 36개가 생기는데 정확히 절반을 가른 다음에 위쪽 부분만 우리가 세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뭐 하시면 돼요? 그냥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답이죠. 그래서 문제 정답 15개. 끝. 이렇게 가셔야 돼. 알겠어? 12번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푸셨는지 비교해 보시면, 쌤풀이랑 비교해 보시면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접근해서 계산해 줄 수가 있다는 거,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됐죠? 넘어갑니다. 13번 볼게요. 13번은 뭐 워낙 많이 나왔어요. 학교 시험에서. 모의고사 기출문제였는데 워낙 많이 나오고 했던 문제라서 우리 13번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갑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가 있고요. x가 5보다 큰 쪽에서 정의된 함수 다음 gx라는 함수가 있대. 그럼 gx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gx는 지금 x점근선과 y점근선을 그려보시면은 자, 봐봐. 이렇게 x축 그리고 그 다음에 y축을 한 이 정도 그릴까요?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문제에서 점근선이 지금 x가 5거든? 그러면 이렇게 가자. 네, 이렇게 갑시다. 얘를 x를 5라고 잡을게요.
얘를 x를 5라고 잡고요. 요 선을 뭐 축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얘를 y는 자 점근선이 1이겠죠. 1이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 부호가 지금 분자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분자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이쪽이랑 이쪽에 그려질 테니까. 됐니? 자, 그랬을 때 x가 5보다 작은 쪽만 정의가 돼 있으니까 이쪽 부분만 따지는 거거든. 그럼 이쪽 부분만 따지는 상황에서 문제에서 지금 t부터 t 플러스 2까지 두 칸에 걸쳐서의 f 합성 gx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ht라고 돼 있고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요 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걸 이렇게 분석을 해볼게요. 잘 봐. 문제에서 x가 있어. x가 있는데 x의 범위가 지금 t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2야. 됐니? t고 t 플러스 2. 그 다음에 잘 봐. x에서 넘어가죠. 합성함수니까 g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뭐가 될 거냐면 gt가 될 거고요. 이 친구는 gt 플러스 2가 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 하니까 f 합성 gx라는 형태가 되고 그럼 이 자리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니까 fgt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지는 형태가 될 거고 얘도 fgt 플러스 2다 이렇게 써지는 형태가 되지. 됐니? 그랬을 때 여기서 강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그래프 보세요. 요 그래프가 지금 어떤 함수 그래프냐면 증가하는 함수 그래프죠. 그지? 얘가 증가하고 있어. 그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여기를 만약에 내가 t라고 잡았다고 해봐. 여기를 t라고 잡으시면 요쯤에 얼마가 될 거냐면 t 플러스 2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러면 gt라는 함수값이 여기에 찍힐 텐데 gt 플러스 2라는 함수값은 gt보다 더 크게 이렇게 잡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요 값이 요 값보다 무조건 크다예요. gx 그래프의 특성상.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세팅을 해놓은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친구들이잖아. 이 친구들. 그지? 여기서의 최소값을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가조건 보시면 가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h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최소값이라는 함수는 두 개 중 하나예요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fg t 플러스 2다. 요거 이거나 아니면 문제에서는 얼마예요? 6인가요? 6 이라는 함수가 있고 얘가 1부터 3까지 이렇게 잡힌 거고 그 다음에 요 범위에서는 이제 t가 1보다 작을 때 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요 값이 더 큰 값이거든. 그럼 요 값이 더 큰 값인데 이 큰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여기에서 최소가 나와요 이런 얘기잖아. 근데 겉함수가 무슨 함수냐면 2차 함수죠. 그럼 겉함수가 2차 함수고 쌤이 이거 자이스토리에서도 설명하면서 이 얘기 했을 거야. 최소값이 6으로 고정된다. 2차 함수의 최소값이 6이다. 요 말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는데 2차 함수의 최소값이 6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얘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했고 그 일정한 값이라는 건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꼭지점의 y좌표에 해당되는 친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니? 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그림 갖다가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대칭축인데 대칭축이 뭔지는 몰라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f라고 해봐. 자, 그럼 얘를 f라고 하면 위에 거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그림이 어떻게 범위가 잡혀야 되냐. 자, 여기랑 여기가 이제 잡히고 요 함수 값이 요 x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gt가 되는 거죠. 얘가 gt. 됐어요? 그 다음에 요 함수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gt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에 해당되는 범위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럼 그때의 최소값은 얘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요 값을 이제 찾아보면 이 경계를 찾아보시면 그럼 우리가 결국 찾아야 되는 경계는 요 꼭지점의 좌표만 찾아주시면 식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또 하나 해볼게. 만약에 이렇게 잡힌다면 범위가 이렇게 잡힌다면 그죠? 그럼 이렇게 잡힌다면 요 부분이 바로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고 이 최소값이 얼마일 거야? 6일 거다라는 거죠. 그죠? 아,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알 수가 있냐면 꼭지점의 y좌표 요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냐면 6이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겉함수 분석을 통해서. 됐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속함수 가볼 건데 자, 이런 얘기죠. 여기다가 1을 그대로 대입해봐. 왜냐면 경계니까. 여기 경계니까 여기다가 1을 그대로 대입해봐. 그럼 1을 대입하면 이런 얘기인데 FG3이거든. 그럼 얘가 FG3인데 문제에서 GX가 나와있죠. GX가 1-x-5분의 2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x자리에 내가 1을 t자리에 1을 대입했다고 해봐. t자리에 1을 대입했다고? 그럼 t자리에 1을 대입한 거니까 1부터 3까지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1부터 3까지인 건데 그때 최소값은 G3이라는 거죠. 그럼 G3은 얼마가 되냐면 3 대입하시면 문제에서 1 빼기 얼마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F2가 된다는 거죠. F2가 최소예요. 그럼 그 F2가 어디에 위치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요 지점이겠죠. 여기서 딱 함수가 바뀌니까 최소값이. 됐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해도 어차피 최소값이 이렇게 범위가 옮겨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바로 최소값 이 값이 뭐가 되냐면 F2라는 값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F2가 6이기 때문에 결론 F2가 6이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결국 fx라는 함수는 최고차량에 대해서 모르니까 k라고 놓으시고 이 친구가 x-2의 제곱 더하기 6과 같아요. 이렇게까지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찾는 거 아셔야 돼? 자, 그러면 h-1입니다. 그럼 h-1이 8이다 라는 거 가지고 k값 찾아줘야 되니까 그럼 h-1은 t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그럼 t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f 자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문제식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6분의 얼마가 돼? 잠깐만 얘가 얼마야? g t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미안해 1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fg1이 되는 거고 g1은 이 친구니까 1 대입해봐. 그럼 1 대입하시면 1 빼기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3이네요. f 2분의 3. 요 값이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시면 8은 2분의 3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1 k 더하기 6이 되고 k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얘 넘어가시면은 2가 되니까 2 나오려면 8이 나오면 되겠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k 값이 8이라는 것까지 마무리가 됐으니까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F4를 구해주시면 되고 F4는 8 곱하기 4 더하기 6이다 라고 해서 정답 38, 5번이 되는 거죠.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합성함수 분석하는데 쌤이 자이스토리에서 풀어드릴 때랑 조금 다르게 형태만 다른 거야, 형태만. 이런 식의 구조로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 알겠죠? 겉함수랑 속함수인데 기본적으로 합성함수 베이스가 x값이 있고 그 다음에 그 x값에 대입한 값이 있고 그걸 또 대입한 게 합성함수의 형태가 되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좀 다른 풀이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13번 유형은 뭐 기출이기도 하고 워낙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고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또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냥 빠르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14번 가볼게요. (14번) 14번 문제는 이렇게 메모해 놓자. 얘는
14번은요. 무언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푸실 때 괜히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고 하니까 뭔가 뭐 되게 멋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되게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어렵게 해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괜히 뭔가 의미가 있는 식이 아닐까, 문제에서 f 역함수랑 fx가 같다라는 거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같은 거 뭔가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런 식으로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 문제는 망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전형적으로 잘 봐. 고난도 문제 중에서 물론 수능 형태로 봤을 때 추론까지 들어가야 되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잘 분석을 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추론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굳이 좀 이름을 붙이자면 조건 제시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문제에서 조건을 막 준 거예요. 그냥 가조건 주고 나조건 주고 뭐 문제에서 이제 fx 잡아주고 점근선의 교점 찾아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럼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이게 딱 봤을 때 니네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뭐 하시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그냥 개념적인 부분을 그대로 쓰시는 게 좋거든. 개념적인 부분을. 자, 이거 적용하는 거를 좀 연습을 시켜 드릴게요. 잘 보세요. 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가조건 봐봐. 가에서 보시면 문제에서 두 직선 A와 C, AX 플러스 B와 CX 플러스 D는 1,2에서 수직으로 만난대. 그럼 이 문장에서, 이 첫 번째 가조건 문장에서 주어진 조건이 몇 개냐? 주어진 조건이 2개예요, 2개. 그거부터 빠르게 파악하셔야 돼. 두 가지 조건을 준 거야. 하나는 뭐냐면 두 직선이 수직이다야. 그럼 두 직선이 수직이니까 첫 번째로 뽑아낼 수 있는 식이 뭐냐? A라는 것과 C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 됐나요? A와 C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요거고요. 자,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뭔가요? 라고 하면은 1,2잖아. 그럼 1,2라는 점은 교점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그대로 대입해봐 이 얘기지. 대입해. 그럼 A 플러스 B가 얼마야? 2야. 그 다음에 C 플러스 D가 얼마야? 2야.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식을 만들어 가는 거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조건 갑니다. 나 조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f의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f의 역함수가 존재하고 x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니래. 그거 뭐야? 정의역. 유리함수의 정의역. 분모가 0이 아닌 거. 그럼 모든 실수 범위에서 역함수랑 fx랑 같아요. 이거잖아. 그러면 물론 이 표현이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고 여러분들이 함수 공부하면서도 역함수랑 원래함수랑 같은 거 뭐 되게 많이 봤었던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푸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풀자고. 잘 봐. fx가 지금 식이 어떻게 잡혀있냐면 fx가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야. 이렇게. 됐니? 그럼 잘 봐. 우리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 얘랑 위치 바꿔주고 부호 바꿔주고. 그럼 바꿔. 바꾸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 두 개가 뭐 하다는 거야? 같다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에 C라는 점과 C라는 값과 여기에 마이너스 B라는 값이 왼쪽과 오른쪽의 구조가 정확히 똑같잖아요. 식의 구조가 정확히 똑같으니까 두 번째 결론 A랜다. B와 마이너스 B와 C가 같다. 이거예요. 그럼 잘 봐. 그럼 이제 여기서 계산 마이너스 B랑 C랑 같거든? 대입해. 대입하면 A 곱하기 C가 마이너스 1이고요. A 마이너스 C가 2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야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건데 이거 연립 못해? 할 수 있잖아. A가 뭐야? 1.
C가 뭐야? 마이너스 1. 그럼 끝났네. B는 뭐야? B는 두 개 더해서 1이니까 1. D는 뭐야? 3. 다 찾았네.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 답은 자, 식 완성시키면 fx는 문제의 식이 어떻게 나와? 르르륵 가가지고 fx는 a 자리에 x 그 다음에 플러스 d니까 마이너스 3 에잉? 플러스 3 그 다음에 뭐 하지? 뭐 하는 거지? 뻘짓을 하고 있네요.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예요? cx 플러스 d니까 c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됐네?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인데 점근선의 교점은 결국은 두 점근선 찾으라는 얘기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요. 베타도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문제 정답 2알파에서 마이너스 베타를 빼세요. 그럼 2알파가 뭐예요? 마이너스 2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 1번, 2번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알겠어? 그러니까 괜히 자, 잘 봐. 이 문제에서 주는 교훈은 괜히 객관식 제일 마지막에 있고 배점도 제일 높으니까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막 문제에서 뭔가 문자도 많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쫄 수가 있단 말이야, 오히려. 알겠어? 근데 문제에서 조건을 충분히 주잖아요. 그럼 조건을 충분히 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식으로 가시라고. 테크닉적인 요소가 아니라. 알겠어? 그러면 의외로 문제가 좀 빨리 풀릴 수가 있습니다. 됐죠?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0번은 뭐 어렵지 않은데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 재작년 거는 서답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20번 봐봐. 자, 20번 문제 보시면 집합 x가 있는데 1, 2, 3, 4, 5에 대해서 f라는 함수가요. x에서 x로 가는데 자, 가조건은 뭐냐면 1대1 함수란 뜻이죠. 1대1 함수. 가조건은 자, 그 다음에 f1이 3이 아니고 f2가 1이 아니야. 무슨 얘기야? 이거 제약 조건 준 거야? 이런 거 가면 안 돼 라는 말 준 거야.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fi를 yi라고 하자. 그랬을 때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 5자리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바로 가세요. 이렇게 1, 2, 3, 4, 5 잡으시고 여기도 1, 2, 3, 4, 5 잡으신 다음에 바로 케이스 분류가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면 자, 1이라는 친구 있습니다. 1이라는 친구가 갈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해보면 1 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첫 번째는 f1이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럼 f1이 1일 때 만들 수 있는 함수, 자연수 개수. 근데 1대1 함수니까 자, 2부터 와볼게요. 자, 2라는 친구가 제약 조건이 붙어 있어요. 2라는 친구가 어떤 제약 조건이 붙어 있냐면 1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벌써 뭐가 됐어? 1이라는 친구가 1을 먹어버렸지. 그럼 1을 먹어버렸으니까 2라는 친구는 그냥 해도 상관이 없겠네. 그죠? 그냥 가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4가지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남은 거 3개 논아 가지면 되니까 3팩토리얼 그냥 해가지고 24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잘 봐. 두 번째 f1이 근데 2라고 해볼게. 자, f1이 이제 2가 돼버리면 문제가 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가 2야. 그럼 얘가 2가 되면 요 2라는 친구 있죠. 요 2라는 친구는 1을 못 가져요. 그럼 1을 가지면 안 되니까 남은 게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네. 그래서 얘는 앞에가 3이 돼요. 됐나요? 앞에가 3이 되고 그런 다음에 남은 숫자 3개 갖다가 3팩토리얼 돌려야지. 됐니? 그러니까 이게 몇 개가 나와? 18개가 나와요. 그러면 f1이 3일 때는 어차피 문제 조건에서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f1이 3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제끼고 f1이 4일 때, f1이 5일 때도 다 동일한 경우가 나오니까 결국 첫 번째 1번의 정답은 24에다가 18을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똑같은 게 3개. 2일 때, 2일 때, 4일 때, 5일 때. 됐어? 똑같은 게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더하시면 얼마? 78.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1번 정답.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제 뭐냐? 49번째 숫자 구하래요. 작은 수부터. 그러면 에이, 맨 앞에 1인 경우부터 세면 되겠네. 됐니? 맨 앞에 1인 경우부터 세면 이게 몇 가지였어? 24가지. 24가지. 그 다음에 맨 앞이 2인 경우 몇 개? 18개. 그럼 일단 여기까지 더해봐. 몇 개? 42개네. 여기까지가 42개니까 그러면 맨 앞이 4일대 중에서 있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4야. 그 다음 숫자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뭘 찾는 거야? 49번째 숫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작은 숫자부터 나열하는 거니까 여기가 1일 때 해봐. 돼? 안 돼? 근데? 안 되지?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FE가 1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2부터네. 자, 얘가 2라고 해봐. 얘가 2면은 여기 남은 거 몇 개? 6개 아니야? 그럼 6개니까 3팩이니까 6개. 그러면 42에다가 6을 더했어. 그럼 맨 끝에 써지는, 즉 몇 회 자리죠? 1000회 자리. 1000회 자리가 2일 때 맨 끝에 써지는 게 48가지. 48번째. 그러면은 끝났네. 49번째 숫자는 4. 그 다음으로 큰 숫자 3.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순서대로 써주시면 1과 2와 5요.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죠. 알겠니?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재작년 기출 중에서 좀 중요한 문제도 해봤고,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이거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어디서 다 봤던 문제들이 많아요. 알겠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 연습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남았는데. 알겠지?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네.